하나씩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편집하고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3, 2, 1. 오늘은 이제 사건을 진행하실 때 비용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은 승소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내가 비용을 들여서 예상되는 그런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려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해야지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고 조사를 하시는 게 보통의 경우다 보니까 이 수임료에 대한 정보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수임료나 성공 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원리를 알려드리고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아니면 이제 노무사와 이렇게 사건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수임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은 착수 비용이 얼마인지, 성공 보수는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건을 진행하실 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착수금과 성공 보수,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시작할 때 내는 돈인데요. 사건의 결과가 이겼는지 졌는지와 상관없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거에 대한 대가로 먼저 주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수금을 먼저 입금을 해야지 이 계약이 성립이 돼서 일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 보수는 계약서를 쓰실 때 이제 성공의 조건을 쓰시게 되는데요. 내가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조건이 달성이 되면은 일정한 금액을 성공 보수로 이제 지급을 하시거나, 이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율로 많이 책정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그거에 뭐 한 15% 정도를 성공 보수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승소를 하면은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개월치 임금이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 10에서 15%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익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같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 돈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이제 전보 같은 사건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정액을 이제 승소했을 때 이 사건을 맡은 위임인에게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성공 보수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착수금과 성공 보수는 사실 이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아니면 이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쟁점이 너무 많아서 대리인들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좀 어려우면 좀 높게, 좀 간단하면 좀 낮게, 이런 식으로 증감해서 보통 결정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지담은 변호사, 노무사, 사무원이 이제 하나의 팀을 이뤄서 어떤 사건마다 이제 담당자가 달라지는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은 노무사 한 명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준 금액에서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건은 이제 산재도 하기도 하고 소송도 필요하고 이렇게 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어서 변호사, 노무사 또 여러 명이 붙어서 이 사건을 해야 한다고 하면 기준 금액보다 조금 더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착수금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한다면은 임금체불 사건이 좀 상대적으로 좀 착수금이 좀 낮은 편이고요. 왜냐면 소요되는 기간이 좀 짧고 쟁점이 보통 간단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산재 사건, 그리고 노동위원회 사건, 이런 식으로 착수금이 좀 늘어나는 성격이 좀 있는데요. 노동위원회 사건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동안 서면이 막 양쪽에서 한 뭐 3번, 많게는 4번씩 좀 오가야 되고, 좀 호흡이 좀 짧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착수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책정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보수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아니면은 경제적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액을 정해서 책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0%에서 20%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편입니다. 이 소송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보수에 뭐 소송 비용 산입 관련한 이제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승소했을 때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패소한 쪽에서 소송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요. 내가 승소했는데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해본 사례도 저도 얼핏 들어봤는데 인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에 뭐 부당해고로 밝혀지면 회사가 그 비용을 나중에 이제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곳은 봤어요. 그래서 승소를 하신 다음에 회사에게 청구하는 사례는 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임금체불 사건이나 산재 사건을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 성공보수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런 곳에 사건을 맡기기 좀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공보수가 적절한 선에서 책정이 됐는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소는 아무래도 사건을 좀 많이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보수를 통해서만 그분들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늘려서 이제 매출을 늘리는 좀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건이 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곳인지 조사를 하시고 어디에 맡겨야 할지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노동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승소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나 이런 것들 대략적인 금액 나오고요. 부당해고도 마찬가지로 뭐 임금 상당히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얼마가 인정됐는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인지, 이 경제적 이익이 좀 부풀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이익을 겪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노동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항목과 유사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상담받으신 과정에서 물어보시고 수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사무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사건을 계약할 때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그 방법과 좀 좋은 사무실을 알아보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참고하셔서 소중한 사건을 맡길 괜찮은 사무소를 찾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